미국 CIA 부국장 마이클 앨리스는 최근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앤서니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비트코인은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기술 경쟁의 또 다른 영역이며 미국이 적대국들에 맞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적대국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에 대한 더 많은 첩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윌리엄 번즈가 2021년 국가안보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다른 수준으로 CIA에서 비트코인을 국가안보 전략 중 하나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3년 전보다 더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앨리스 CIA 부국장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웠던 점 중 하나는 비트코인을 하나의 수단뿐만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비트코인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자,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잘 활용하자의 차원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산업과 생태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역량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마이클 앨리스는 CIA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대국들의 비트코인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지 또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국가 안보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제이슨 로어리의 소프트워라는 저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국가 안보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워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제이슨 로어리는 미국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미국 우주군 소속 장교이고 MIT 석사과정 동안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프트워, 비트코인의 전력 투사와 국가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이라는 저서를 출판하여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제이슨 로어리의 관점을 알아보기 전에 소프트워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로어리는 소프트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워는 국제적으로 분산된 글로벌 전력망과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컴퓨터에 심각하고 물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전쟁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대국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기밀 데이터를 빼내거나 적대국의 시스템의 중단 또는 오작동을 유발하여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전쟁이 바로 소프트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면 총, 탱크, 미사일과 같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지만 로어리는 새로운 모습의 사이버 전쟁 형태인 소프트워가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과거 총과 대포 대신 칼과 활을 사용하던 시절에 화약이 전쟁에서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9세기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화약을 발명했을 때 그것을 약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이 화약을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한 잠재력을 가진 무기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화약과 같은 가루 혼합물이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투사하고 적에게 심각한 물리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20년대 미국 육군 장군 빌리 미첼은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력이 전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미국 육군, 해군, 의회 지도자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첼이 그들의 무능함을 비난하자 지도자들은 그를 반역 혐의로 계급을 강등시키고 군사법정으로 회부시켰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미첼 장군의 주장은 사실임이 밝혀졌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첼 장군은 사후에 장군 계급으로 복직되고 의회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워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입을 물리적인 피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로어리는 전자 사이버 형태의 소프트워어의 아이디어는 최소한 120년 전에 논의되었던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1900년 교류전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는 미래의 전쟁은 인간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에너지 전달 경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국가 방어를 위해서 운동 에너지 형태의 질량 기반 방어 시스템을 비운동 에너지 형태의 에너지 기반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역사에 혁신을 가져온 사람들은 먼 과거부터 미래의 전쟁 형태가 적에게 운동 에너지 전달을 통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원시적인 방식이 아닌 비운동 에너지 전달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형태인 소프트워어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어떻게 소프트워어 시대의 핵심적인 국가 안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워어에서 비트코인을 군사안보 전략으로 바라보는 제이슨 로어리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육군은 영토를 지키고 해군은 영해를 지키고 공군은 영공에서 국가의 물리적인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힘은 비트코인 합의 방식인 작업증명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요.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들이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쉽게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증명은 충분한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스템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과 자주권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이슨 로어리는 미국군이 US 해시포스를 창설하고 나토 또한 통합 해시
특수부대 사령부 창설을 통해서 사이버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이슨 로어리의 주장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국가방위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건지, 작업 증명이 어떻게 국가방위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주장들과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합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유일무이한 디지털화된 교환 수단인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가치 전달을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났을 때 이 사실을 전달할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과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이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속도, 비용, 정확도 측면에서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지만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다면 속도, 비용, 정확도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과 마찬가지로 가치 전달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 100톤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옮긴다고 한다면 운송 비용부터 군사 비용 등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가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한다면 가치 전달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전달할 때 유일무이한 디지털 교환 수단인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디지털을 통해서 정보 전달의 비용을 낮추는 것처럼 가치 전달의 비용을 낮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여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늦게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천문학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쳐올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채굴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는 블록을 생성하면서 채굴한 블록의 대기 중인 거래 내역 중 어떤 거래 내역을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저렴한 에너지 공급망과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얻어지는 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렴한 전기로 채굴기를 작동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독자적으로 비트코인 ASIC 칩을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채굴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냉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비트코인 비축만 하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할 힘은 없는 반쪽짜리 방어 시스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중국이 100%라고 한다면 중국은 중국에 위치한 채굴자들을 검열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비트코인 블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통제하여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이슨 로어리가 주장하는 미군 해시군 창설은 국가가 비축한 비트코인을 사용할 힘을 갖추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불법화한다고 해서 전쟁을 없앨 수 없습니다. 강자를 무장해제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없습니다. 전쟁은 강자를 약하게 만들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약하거나 강하든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 때 멈출 수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싶다면, 자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 적보다 먼저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채굴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 전쟁인 소프트워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게 국방 자주권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